차차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세션 1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주제는 새로운 남북 관계와 그린 데탕트입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한라대학교 박광호입니다. 지난 시간이 그린 데탕트 전반에 관해서 개론적인 논의를 나눈 시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세션은 보다 더 본격적으로 남북 간 문제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연사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김소희 아시아 녹화기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두 번째로 박무결 통일부 개발지원협력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정유석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비에지보프스키 유라스X 한국 대표 겸 한국 외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네 분 전문가분들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네 분 연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각각 10분 내외 정도. 근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매우 늦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컴팩트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0분 내외 정도로 해서 듣고 그 다음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플로어에 질문과 코멘트가 있으면 듣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00분이었습니다. 원래는 100분이었는데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시간에 쫓기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핵심 내용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아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먼저 김소희 사무총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네. 잠시 한 10분 동안 써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데탕트 이슈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나왔던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계승을 했고 다시 나왔지만 그 사이에 글로벌에서는 2015년 파리 협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협약이 만들어지면서 기후 대응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후변화센터에서 한 12년 동안 있었는데 10년 동안 했던 성과와 달리 지난 2, 3년 동안에 정말 급박하게 변한 그 글로벌 기후 대응 동향을 저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그린 데탕트의 그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기후 대응 측면에서 그 지점을 몇 군데 좀 짚으면서 실제로 이 동향이 글로벌 동향에 맞춰서 저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그린 데탕트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네요. 여기가 너무 밝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파리 협정이 오랫동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거치면서 제일 중요하게 언급됐던 부분이 1.5도씨 상승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그전에는 2도씨였다가 1.5도씨의 단어가 들어가면서 모든 논의가 1.5도 경로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2018년에 1.5도 경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때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리 협약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경로와 글로벌의 대응 이러한 노력들이 움직임이 그쪽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역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1인당 평균이 한 4에서 5톤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제조업 국가라서 12에서 13톤입니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그러면 2050년까지 한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면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에서 3톤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인데 그거를 글로벌에서 요구를 합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기후 변화로 인한 그 영향이죠. 이상 기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인류가 어려운 과제 그 상황에 직면하니까 소위 말해서 파국을 좀 피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프레셔들이 이 준비된 국가들 유럽, 미국 등을 비롯해서 준비된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프레셔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파리 협약의 또 다른 가장 큰 특징은 5년마다 우리가 그럼 1.5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5년에 한 번씩 제출하는 목표치를 제시했고 북한도 거기에 맞춰서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2040년까지 40% 감축, 2018년 대비,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것 플러스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 이만큼 더 감축할 수 있다라고 목표치를 굉장히 크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UNFCCC의 기후변화 당사국 차원에서는 북한하고 한국은 다른 나라지만 한반도의 이제 법에 따르는 같은 나라잖아요. 근데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한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북한은 저희한테 굉장히 전략적인 파트너로 서로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그 방향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글래스고 기후합의에서 논의된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1.5도 경로에 맞춰서 앞으로는 다 그렇게 맞춰서 가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라. 두 번째는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굉장히 노후화된 석탄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린대 땅들을 얘기할 때 이 석탄발전소를 효율을 높이겠다. 새로 리모델링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석탄발전소는 곧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의 에너지 전환을 논의할 때 석탄발전소를 언급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에너지 전환을 언급할 때 원자력, 저탄소 에너지원,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의 국가 목표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에서 논의된 이런 중요한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서 예전의 방식대로 그러한 요구들을 진행한다면 그거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2015년 파리협약에서 파리협약 6조 시장 메커니즘이 파리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6조에 대한 룰북, 가이드라인이 작년 글래스고 협약에서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 좀 어떻게 좀 지울 수 있을까요? 네. 국가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교토정서상에서 했던 CDM 사업,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었던 CDM 사업, 이게 지속가능한 발전 SDM 체제로 전환을 하고 실제로 이거 외에도 비시장 접근 방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ODA도 다 기후 대응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제로 룰북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토정서의 그 유연성 체제를 거치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아니 민간이 스스로 뭔가의 감축 사업을 하고 이 감축분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자발적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1.5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자발적 시장이 더 커져야 된다라는 금융권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러한 시장들이 만들어져야 기후 대응을 하기 위한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치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결국 이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 시장에 대한 준비가 일단 있어야 되고, 앞으로 북한 사업을 할 때는 이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자발적 탄소 시장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출권 거래 시장은 규제 시장. 이건 전 세계에서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고, 탄소 시장 전체 중에 규제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자발적 시장이라 하고, 이 자발적 시장의 규모가 파리 협약이 정한 1.5도 경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5배, 10배 정도는 커져야 가능하다. 그래야 민간의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돈이 그쪽으로 쓰여져야지만 그런 기후 대응 사업들이 활발하게 벌어진다. 그래서 이 시장을 엄청나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거, ESG 열풍. 네. 그 결국 이제 미국의 큰 손들이,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뭔가에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기후 대응 위기에 잘하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서 내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기후 대응의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게 됐죠.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내가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후 대응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실제로 금융권들이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의 포트폴리오들을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파리 협약 6조가 얘기하는 탄소 시장과 ESG에 따른 투자자들의 동향, 이게 지난 2, 3년간에 가장 빠르게 변한 글로벌의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바쁩니다. 실제로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그리고 기업들이 예전에는 S쪽, 그러니까 사회의 이제 취약계층이나 빈곤층을 지원하던 S쪽에서 이제는 E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나 흡수원이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린대 땅들을 준비하는 이 5가지 과제, 네,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5가지 과제 다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볼 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의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목표나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역시 북한의 탄소 중립 목표, 북한의 이제 탄소 중립이 아니라 북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랑 잘 연합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코리안 버블이란 그런 틀 안에서 서로 뭔가의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할 수 있는 전략을 같이 세우는 전략을 좀 창의적으로 고민해보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재원 마련은 기업들이 기후 대응에, 특히 ESG의 컴플라이언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쪽 사업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상황이 지금은 훨씬 우호적으로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래터럴 뱅크뿐만 아니라 기업들과 연계해서 이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죠. 네. 그런 차원으로 기업의 민간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기업은 ESG 플러스 컴플라이언스를 충족시키는 것 플러스 뭔가에 손에 잡히는 이득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득을 자발적 탄소 시장이든 규제 시장이든 그러한 탄소 시장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배출권을 가져가든 아니면 자발적 배출권을 가져와서 본인들의 또 다른 이익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발적 시장이랑 탄소 시장이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서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을 반드시 같이 세워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기반 해법이나 흡수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에서 논의가 굉장히 열띠게 되고 있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5도 경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흡수원을 어쨌든 탄소 중립은 상세니까 이 흡수원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고, 이 흡수원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국가의 자금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ESG 덕분에 흡수원에 하는 활동도 ESG의 활동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생물 다양성에 해당되는 활동도 ESG 활동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시켜서 흡수원이나 이 생물 다양성 부분에 연결되는 활동들을 기업과 또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뒤에 그린데 땅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고, 저는 예정된 시간 10분 안에 네, 지금 2, 3년 동안 글로벌 기후 대응 동향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중요한 이 두세 가지 포인트를 꼭 염두에 두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린데 땅 사업을 할 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하실 말씀을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트렌드 이런 걸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좌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찍어주셔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무결 통일부 개발지원협력과장님께서 새 정부의 남북 그린데 땅트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개발지원협력과장입니다. 이제 그 통일부에서 남북 그린데 땅트 업무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과고 이제 걔가 이제 거기서 과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그 귀중한 시간을 또 내주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 대북 정책과 그다음에 이제 그린 데탕트에 관련된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그린 데탕트 하면은 이게 뭐 처음이 아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맨 처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나오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국정과제로도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또 그린 데탕트 구현이라고 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이제 국정과제가 110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94번이 남북 동질성 회복이고요. 그 안에 하위에 네 번째 94-4번이 남북 그린 데탕트 구현입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남북 그린 데탕트가 그 이전의 그린 데탕트하고는 다른 것이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에 이슈화됐던 게 이제 그 신안보 협력이라는 차원,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좀 다르게, 그래서 이제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이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국가 안보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 남북 그린 데탕트 구현이라는 이 국정 과제는 2.0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정부의 지금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의 큰 목표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은 한반도의 평화, 뭐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서 이제 세계의 평화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비핵을 가장 앞에 놓고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선을 통해서 제시하신 게 이제 담대한 구상입니다. 근데 그 담대한 구상에 보면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또 비핵화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이제
담대한 아주 그 획기적인 과감한 제안이라고 했는데요. 그 담대한 구상에 세 가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북한의 이제 인프라 구축, 그다음 민생 개선, 세 번째가 경제 발전인데 민생 개선과 관련된 게 이제 그린 대탕토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큰 대북 정책에서 그린 대탕트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린 대탕트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신안보 협력 차원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 지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분명히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가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서 그린 대탕트를 지원하겠지만은 또한 여기 담대한 구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북한과의 협상 초기 때 선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식수, 북한의 식수와 위생, 산림 협력, 그다음에 농업 이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그린 대탕트라는 그런 카테고리 하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뭐 대북 제재, 그다음에 북핵 문제라는 그런 큰 틀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이나마의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그린 대탕트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부에서는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좀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그린 대탕트라는 게 우리 정부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 위치 이런 걸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식수, 위생, 농업, 산림 협력을 앞으로 이제 제의를 할 거다라는 말씀은 당분간은 이 방에 있는 분들만 알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데 얘기해도 되나요? 언론에 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정유석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께서 남북 그린 대탕트와 접경지역 그린 평화지대화를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정유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순서를 기다리면서 좀 당혹스러웠던 점은 제가 논의하고자 했던 내용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한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했냐면 오늘 기회식 때 총장님, 차관님, 대표님 다 말씀 주셨던 이런 상황에서 그린 대탕트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날 출범한 이후에 그 큰 틀 안에서 그린 대탕트와 대북 정책의 어떤 부분에 이것들이 차지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경제, 안보 변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 이런 시간으로 10분 정도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국정과제입니다. 4가지의 원칙이 있고요. 6가지의 목표와 약속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관심 있는 남북관계 부분은 5번째에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초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내용이고요. 이것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린 대탕트와 관련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큰 대북 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모든 정책이 귀결이 되고요.
북한과 협력을 하면서 우리의 공동 번영, 즉 우리 경제 발전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반드시 고려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있는 인권 상황과 한국으로 오신 이탈 주민, 그리고 접경 지역에 있는 남과 북한의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남북 협력 정책을 펴겠다 정도입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우선하겠다. 지난 정부처럼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남과 북 양자 간의 무리한 협력은 지양될 것으로 보이고요. 판문점이나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일, 또 한 가지는 오늘 논의하고 있는 그린 데탕트 정도가 남북협력의 주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제가 정리한 구상표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의 과거 정부, 많이 비교가 되는 비핵개방 3청과의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는 RPET이라고 불리는 식량과 자원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의 의지만 보이면 초기부터 가동하겠다라는 것과, 대북 제재 관련돼서 미국과의 충분한 사전 교감을 하겠다라는 점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3대 분야의 5개의 사업을 제시했는데, 5개의 사업 모두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가치로 보는 인프라 구축 등 프로그램 구축 등의 장기적인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제 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정부를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을 말하기가 말고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을 때 그 다음 날인 8월 16일 날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서 식량 자원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죠. 내용을 보면 핵은 우리의 국채이고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심지어는 식량과 보건을 준다는 건 우리 인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템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대신에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남북의 임진강과 북한 간, 공유하청 간의 에너지 협력이나 수자원 협력, 이것들을 초기 아이템을 넣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요. 이것들도 많이 설명을 주셔서 국정과제 94번의 실천과제의 4번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국정과제 중에는 작은 부분으로 데탕트가 들어가 있고, 환경협력, 미세먼지나 자연재해, 기후를 아이템으로 하고 있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산림복구와 농업, 수자원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력 기반은 국내외 협력 기반으로 확실히 하고 있고요. 접경지역 협력 중에서도 그린 데탕트의 하부 개념인 DMZ 그린 평화지대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연차별 이행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연도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2027년에 그린 데탕트 본격 추진이라는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린 데탕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멀리 올라가면 1971년에 미국의 로저스 장군이 이 DMZ 지역에 대한 평화 내용을 북한에 제시한 이후에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국토통일원, 통일부의 전신이죠, 손재식 장관이 20개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서 북한에 제안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20개의 사업들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사업과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이어 노태우 정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을 오면서 같은 정책이 반복이 되고 있는 주무부처 권영세 장관님이 청문회 때 말씀하신 완벽한 이어달리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분명한 이어달리긴 맞는데 오른쪽 밑에 그림처럼 계속 원형 트랙을 도는 그런 느낌입니다. 목표와 지향점이 불분명해서 전주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른쪽 밑에 그림과 같이 원형 트랙을 도는 느낌. 추후에 협력 방안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정부가 주자 선정을 잘 못한다면 과감하게 지자체나 국제기구, 민간단체로 주자를 교체해서 마라톤의 형태처럼 목표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건 어떨까라는 아쉬운 점을 제안해 봅니다. 마지막 논의인데요. 한반도는 4가지 정도의 큰 이슈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경제 안보라고 불리는 글로벌 위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데 니네 둘이 싸우는 건 괜찮지만 그 안에서 우리나라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세 번째는 이제 사실상 완성돼가는 북한의 핵무력과 연이은 도발들. 네 번째는 그린 대탕트 등 대북 정책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공감대 부족. 특히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의 공감대 부족. 이런 정도의 이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경제 악화인데 코로나 시작 지점에서는 K-방역이라고 불러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OECD에서 2020년에 다른 국가들은 뭐 7%, 5% 정도인데 우리는 0.9% 하락 정도의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가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고 우리가 코로나가 나중에 확산되는 국면을 보이면서 현재는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조금 밑도는 안 좋은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세계 경제는 6개의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세계화와 기술 혁신, 디지털과 양극화, AI의 일자리 미래, 6번째가 ESG와 녹색 전환의 큰 틀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린 대탕트는 이 세계 추세 6번째와 연관을 시키면 우리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린 대탕트를 추진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까 정도의 4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기조 세션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한 협력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더라도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세분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과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 그린 대탕트 정책이 한반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되며 이례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를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만들어내야 하고요. 세 번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대비되는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땅을 탈피한 GVC에 기초한 남북 협력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린 대탕트 정책의 가장 핵심은 남과 북의 주민들,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수자원을 통한 협력을 이뤄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이것들을 출발로 해서 다양한 에너지라던가 식량, 안보의 확산이 되는 그런 연결고리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점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린 대탕트라는 용어가 MB 때 청와대의 어느 분이 처음 사용하셨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1970년대부터 계속 되었고 그리고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참 우리가 잊고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인상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순서로요. 토마스 비에지봅스키 유라섹스 한국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And I'm sorry if I spoil your mood, but as a foreigner, I think I'm allowed to take a different perspective.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발제해 주신 분들과 또 다른 분위기로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ere is no green détente. There is no yellow détente. There is no white détente. There is no détente at all.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어떠한 그린 데탕트, 어떤 긴장 완화도 없습니다. 앞서 전 세션에서 언급됐던 화이트 데탕트도 없고 옐로우 데탕트도 없는 상황입니다. As it was mentioned many times, the concept was defined somewhere under President Lee Myung-pak administration. What happened since there? Multiple nuclear tests. Cheonan, Yonpyeong-do. They killed South Korean fishery official. Multiple missile provocations.
네, 아시는 것처럼 그린 디탕트 컨셉은 앞서 두 분의 발제자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듯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진행된 부분 또는 그 이전부터 진행된 부분인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린 대탕트 측면에 보다는 긴장이 더 고조되는 천안함 사건이라던가 연평안 사건들이 계속 있었고 또 실제 지역 주민들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We talk about detente, and they just blew up the liaison office in Kaesong. We talk about detente and then destroyed the most iconic symbol of inter-Korean cooperation, which was Kim-Gang-san Resort. 저희는 지금 대탕트 즉 긴장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개성공단을 Communication, the liaison office. 네, 폭파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한 워딩으로 하면 폭파 맞죠? 폭발을 했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현재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So it is a morally, normally necessary political statement, but it's just a statement. 아시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그리고 저희 정부 간에도 그렇고 아무것도 진행된 부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And instead of making those political statements, why South Korean government did not lift May 24th measures? 이런 상황에서 왜 저희는 특히나 한국 정부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By lifting those measures, I know it's only symbolic because there are international sanctions, but by lifting those measures, we would sign a message to North Korea that South Korea is ready to cooperate in any field. 아시는 것처럼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쪽에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시그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준비됐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제스처라고 볼 수 있을까요? So to be realistic, there is no inter-Kangwon cooperation, there is no inter-Korean cooperation because there is no dialogue even between the two.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남북 강원도 협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 협력은 없습니다. But to leave you more optimistic, allow me to repeat what was mentioned in the first session. 그러나 제가 자꾸 반복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e way to engage North Korea is to go international, multilateral, to engag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engage with third parties, to engage with NGOs, with international institutions. 앞서 세션 1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국제 협력 차원이고 그것이 프라이빗 섹터 즉 NGO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To sum up, to make it short, if you want to dance with North Korea, create a party with various audience.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북한과 어떤 만남을 하고 싶고 또는 어떤 이런 연회장에서 춤을 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교류를 해야 됩니다. North Korea is a member of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East Asian, Australasian Pacific Flyway Ship, and so on. 이렇게 북한과 만나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 툴을 또는 협력 레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IUCN 세계 자연 보전 연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천 송도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 대양조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입니다. So it is possible to engage with and to do something with North Korea by using those international institutions. 또 이 기관들을 통해서 북한과 교류를 하고 국제 협력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Yeah,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픈 부분을 딱 짚으셨네요. 그리고 또 일정 정도 그걸 극복하는 방안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분의 연사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조금의 시간 여유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만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그 네 분의 연사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플러스 그 외에 우리 남북 관계 그린 데탕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질문하실 내용, 코멘트하실 내용 있으시면은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릴게요. 네. 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대땅트 얘기하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뭐 경기도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남북관계 협력이 민간 차원이라도 사실 법적인 틀 내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이제 너무 안 좋아서 이 모임조차도 뭔가 예외적이고 뭐 좀 비밀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하에서 자그마한 교두보 조그마한 그 오케이전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정부 주도로요. 정부 주도로 공개적으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그마한 오케이전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고 주도하는 조그마한 그 그린 데탕트의 조그만 오케이전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지 그게 뭐 인터내셔널한 프레임 속에서 같이 하는 것인지 뭐 그런 가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오케이전 그러니까 국정과제에 있는 그린 데탕트라는 틀 속에서 추진되는 자그마한 오케이전이 그래서 국회나 국민들한테 보고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은 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하지만은 그 와중에도 뭘 하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교류지만 국정과제의 틀 속에서 라고 인정될 수 있고 명백히 얘기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뭐 그린데 땅트 얘기하면서 이뤄진 바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부 주도로 했을 때는 크게 된 부분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박근혜 정부 때 실제로 뭐 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 강창희 이사님 축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량과 에너지 산림을 연결해서 했던 그 임농복합도 저는 그린데 땅트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정부가 뒤에 있었고 민간단체가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향후에도 정부가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방안인데 지금은 남한에 있는 민간단체들도 역시 이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차용을 하자면 글로벌의 프레임을 빌릴 수밖에 없겠고 그게 이제 국제기구든 다른 해외에 있는 단체들을 통해서 지금은 3자든 뭔가 이렇게 다른 한 번 더 튕겨간 루트로라도 해서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회의 특히 뭐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서 코로나로 나오기 이전까지는 매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참석했고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나와서 이 비정치적인 기후환경 대응에 우리를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는 굉장히 많이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저희는 항상 미팅을 했고 만남을 했고 우리가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갈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게 좀 단절된 면이 있으나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다시 또 이런 국제사회에서 이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희망의 메시지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기후 위기가 지금 심각해서 북한이 본래 본인들이 원하던 목표치를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시켜주고 거기에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식의 작업들을 다이렉트가 아닌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단체
하는 것들을 일단 정부가 서포트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물꼬를 터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제 아까 그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보면은 뭐 행위 주체, 뭐 민이 먼저냐, 관이 먼저냐, 아니면 국제사회 같이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통일은 굉장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어떤 형식이든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어떤 실질적인 어떤 진전이 있는 형식이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첫 번째 어떤 하게 된다면은 저희 볼 때는 담대한 구상에서 나왔던 우리 그 초기 조치에 해당되는 그 중에서도 이제 민생 개선과 관련되는 식수 위생, 산림 협력 이런 게 주요 아이템이 되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말씀을 이어서요. 이 지금 북이 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코비드 19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좀 이제 코비드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어서 북쪽에서는 이제 그 최고 지도자 이하 남쪽하고는 이제 상대 안 하겠다 이런 말을 공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 상황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예전처럼 북이 이 우리 이 그린 데탕트를 포함해 가지고 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든 남북이 직접 접근하는 방식이든 비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대화의 문을 열고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뭐 정답이야 뭐 저 북이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그 이건 뭐 공식적인 답이라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그 한스 자이델 재단이나 뭐 나우만 재단 통해 가지고 북한이 이제 계속 이런 뭐 수자원 관리라든지 뭐 농업 그다음에 녹색 성장 경제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뭐 저희도 좀 같이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한스 자이델에서는 이거 곤란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에 수요도 있고 의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북한도 이제 뭔가 나올 때 뭔가 뭐 분위기, 환경 이런 게 이제 갖춰주면은 언제든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럴 때는 양자든 남북 양자든 아니면은 뭐 국제기구와 또는 뭐 국제사회의 어떤 다자 협력이든 그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혹은 코멘트 있으시면은 네. 네, 질문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계속 우리가 이 포럼을 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린 데탕트를 논의하는데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포럼을 통해서 논의의 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까 우리 교수님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남북 협력을 만약 시작을 할 때는 그때 시점에서의 북한 상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그
산림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만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뭐 남한만이라도 우리가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북한의 정보를 현재의 정보를 계속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 생각을 하면은 지난번에 한 2, 3년 전에 북한을 다녀오신 분들이 북한에 가봤더니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데요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개인적인 그런 피상적인 느낌일 뿐이고 정확한 실태를 우리가 모른다면은 현재에 알맞는 대책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계속 의문점이 드는 것은 과연 남북 협력에 북한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하고 그 생각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북한 주민의 꼭 필요한 그런 협력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무쪼록 하여튼 이런 포럼을 통하거나 또 다른 모임에서도 전문가들이 늘 그런 정보 교류의 장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뭐 코멘트 비슷한 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물론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어려워서 이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약간 압록강 그쪽을 통해서 중국에서 이제 물자들을 조금씩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탈북민들을 우리 남한에 데려올 때 브로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간에서 사람들을 연결해서 남한에 가져오듯이 우리가 이 그린 데탕트도 마찬가지로 남북이 직접 못하면 브로커를 사용하자. 그건 아까 얘기했는데 국제기구가 될 수도 있고 저의 경험으로는 일단 조선족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과일나무를 굉장히 요구를 한답니다. 그거를 좀 재원을 좀 남쪽에서 마련해주면 자기가 중국에서 이제 과일나무를 이제 조달을 해서 북에 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받는데 그랬더니 지금 약간 중국하고 이제 무역이 시작됐는데 그게 아마 요새 이제 그 중앙에서 그런 무역에 대해서 순위를 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보건이 필요하면 의약품 먼저 가져오고 그다음에 뭐 식용유가 필요하면 그다음에 식용유 먼저 들어가고 그러는데 과일나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거를 제1순위로 해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물론 100% 제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린 데탕트도 아까 뭐 우리 통일부 과장님이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브로커를 한번 우리가 좀 사용하는 거를 좀 전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북쪽에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 답이 오국했었는데 이메일을 아무리 보내도 받는 것 같은데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UN 대표부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기다려라.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에게 한국에서는 자금도 받지 말아라. 한국에서 받은 자금으로는 뭐 사오지 말아라. 그럴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한국에서 기대했던 거를 자기들이 찾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자금을 북쪽에다 들였다고 생각들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의논해서 그쪽하고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에 줬는가? 정말 우리가 민간 단체가 가서 일을 했든 정부가 가서 일을 했든 간에 정말 인민에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농사를 직접 농촌에 가서 짓습니다. 북쪽에 가서 농사를 지을 적에 저는 지원이란 말이나 후원이란 말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거지냐? 왜 지원을 했다 그러고 갖다 주었다 그러느냐? 투자 대 상환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미국의 자선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글로브 서비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글로벌 에그리컬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구촌 농업협력 및 식량 나누기 운동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20여 년 넘게 같은 곳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많이 잘 아시는 천덕리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라는 것은 제가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맨 처음에 계약할 적에 투자 대 상환이라는 말로다 용연 농업협력 회사라고 합작회사라고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한테 준 것을 우리는 언젠가는 갚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도 어프로치 하실 때 아까도 김소익 저기 말씀하셨는데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자본을 대고 다시 받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만드시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급히 서두르시느라고 애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다리시면서 여기서 준비하시고 여기 땅 할 때 금방 가실 수 있으실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김필주 박사님께서는 뭐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대북 지원 사업을 직접 또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이 해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 천덕리 그 말씀하시는데 그 천덕리에 또 저희가 저희 교회가 그 맡아갖고 주택 500채를 지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천덕리 가서도 그때는 제가 차관 그만두고 민간인 신분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 주택을 보면서도 원래는 그 지역 주민들을 좀 와서 살아야 된다 이걸 조건을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당 간부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왜 좋으니까 그 주택이 좋으니까 다 들어와서 살고 그런 면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내가 하나 느낀 거는 야, 황해도 곡창지대고 그런데 그 야산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때 그 가슴이 좀 아팠던 그 기억이 나서 내가 지금 마이크 잡고요. 마이크 등님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남북 산림 협력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아까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고난 시기에 더 그 나이테 같은 것들이 더 단단해지고 할 수 있다고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는 아니고
이때 준비해야 될 것이 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협력이 되려면 한 4가지 정도가 계속 필요한데, 우선 하는 주체는 북이 아니고 남이에요. 그래서 남의 민간 기관이든 또는 뭐 정부하고 협력을 하든 어떤 기관 단체가 그 의지를 갖고 또 우리 국민한테 북하고 협력이든 지원이든 할 만하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논리 명분을 딱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북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돈이 필요합니다. 자금을 어떻게 만드냐, 그 자금에 모금하는 거와 집행하는 게 아주 투명해 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뭐라고 하면 다 아실 건데, 그 어마어마한 대규모 그 대북 협력 사업 이걸 한 그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자금의 불투명 때문에 이게 아주 무너지고 쓰러지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이게 이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그 2번째고, 3번째는 북한의 어떤 분야, 어떤 그 기관하고 뭐가 필요한 건가 하는 거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시기에 맞게 그걸 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그거 할 수 있는 접촉자들을 잘 관리하는 거, 한 4가지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은, 그 아시안 녹화기구 이런 데서 사리원에 인농 복합 경영을 좀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때 퇴직하고 나서 현대해상 사장으로 있었고, 제가 고건 총리님 모시고 AC가 안희수 회장님이 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그 자택으로 가서 얘기를 좀 나누고,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계 제3자가 끼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접촉이 되고 정리가 되고, 직접 그 묘목 지원도 하지만 그 인농 복합 경영 형태로 추진이 되는 상당히 좀 됐습니다. 근데 워낙 남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어느 정도 하고는 이제 스톱이 되긴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사실은 우리 김필주 박사님을 포함해서 젤리그 대표도 그렇고 비어 버즈부스키 이런 분들 그렇고, 사실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창구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시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잘 우리가 보살피고 갖고 다니면서 접촉 창구를 잘 이렇게 관리할, 그게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명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 조금 더. 제가 잠깐만 더 말씀드릴까요?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33년을 다닙니다, 북한을. 89년부터 시작해서. 89년에 왜 가게 됐느냐, 북쪽에서 초대를 했어요, 저를. 왜 초대를 했냐 하면은, 제가 미국에서 옥수수 종자를 생산하는 파이오니어 하이브리드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자 회사예요. 그래서 종자가 필요해서 김일성 수령 때부터 이렇게 저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 소리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목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일을 하느냐, 한국에서 혼자 가셔서 하시겠다고, 정부가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의 힘을 모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외국 기관과 또 우리 같이 재외동포나 또 여기 계신 민간 단체나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정부가 하실 수 있는 일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 상해교통대학교 이국봉 교수라고 하고요. 중국 전문가의 관점에서 잠깐 소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조건식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가운데 제가 약간 힌트를 얻은 게 약간 영감이 떠오른 게 있어서 그런데요. 아무래도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10월 16일서부터 중국에서 20차 당대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16일 날 그 20차 당대회 때 그 정치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 19차 당대회와 가장 크게 다른 두 가지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포함해가지고 국방의 현대화, 국방 강화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사실 또 한 가지 부분인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주제에 연관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생태 문명, 녹색 발전과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중국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한중수교 30주년 관련해서 국가과제로 중국에 잠깐 들어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갔을 때 그 내몽고의 울란마우드라는 그 초원지대를 다녀왔는데요. 근데 거기서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게 2012년 당시에는 아주 황폐하고 사막과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초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진으로 이렇게 딱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도 이제 그 자연 환경이라든지 녹색 발전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후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우리 언론에서는 잘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올해 8월 달에 시진핑 주석께서는 요녕성을 또 다녀오셨어요. 근데 그 갔다 오고 나서 9월 30일 날 요녕성에서는 탄소 감축과 관련된 실시 방안을 또 발표합니다. 그래서 2060년까지 탄소 감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실시 방안들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그 중국과도 그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이런 기후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와 소통과 교류할 수 있는 여지가 튼다면 자연스럽게 또 이것이 우리 남북 관계에도 자연스럽게 연동해서 뭐 그런 분위기라든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연사분들께서도 이제 매진 말씀을 하실 내용들이 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짧게 1, 2분씩 해서 매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 세션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해서 앞으로 한 10분 이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릴게요. 네. 그 파리 협약 같은 이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매년 열립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대표단으로 참석하고 뭐 산업부, 국토부 모든 부처가 다 참석을 했는데, 그간 통일부는 참석을 하지 않으셨는데 작년부터 참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 얘기는 북측이 기후변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높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저희와 같이 이집트에 가십니다. 누군가가 나오시겠죠. 누군가가 나와서 만나길 바라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이 그린 대 땅들을 할 수 있는 해외 글로벌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갑니다. 저희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 북한이 이제 자주 나올 수 있는 뭐 캄보디아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뭐 이런 제3국에서 미팅이 추진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금의 그린 대탕트 과제가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실리 추구하는 첫 번째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꼭 활용이 돼야 되는데, 저희 목표 달성 중에 국외에서 가지고 오는 감축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부처가 어느 개도국에서 이 탄소 감축분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근데 그 개도국에 저희는 북한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을 다이렉트로 지원할 수 없으면 멀티레터 인터내셔널 기구를 활용해서라도 그렇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탄소 감축 활용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실리를 추구하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남북 그린 대탕트 관련해서 아까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언제든지 시작이 되면은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통일부에서도 준비를 많이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제 정부가 꼭 그 어떤 남북 그린 대탕트 관련된 행위자이기도 하지만은 꼭 반드시 행위자야만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프로모터도 될 수 있고 코디네이터도 될 수 있고 매니저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린 대탕트라는 문제가 굉장히 그 중첩적인 그런 분야가 엮여 있고 또 상당히 기술적이고 또 엔지니어와 같은 그런 공학적인 측면도 들어가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부에서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또 통일부가 또 그런 자리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자리,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마지막으로 조근식 차관님 말씀 주셨던 4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재원 조달 좀 말씀을 아까 드릴까 말까 하다가 기다려보는데 제가 1조 2천억 정도가 남북협력기금이 수출입은행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전 직장이기도 합니다. 수출입은행이. 그런데 제대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린 대탕트 논의할 시기가 맞고요. 그다음에 대북 제재 하에서도 연구나 협의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활발한 집행이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뭐 동해선이나 서해 철도 연결들의 합의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금융권에서 과연 그것들이 돈이 얼마나 들까? 1조 2천억 남북협력기금으로 가능할까라는 역추산을 해봤더니 산술적으로는 3km 정도밖에 철도를 못 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은 총장님 말씀대로 천천히 가긴 가되 재원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기금도 뭐 수출은행이 잘 관리하지만 뭐 기업은행이 주신다면 더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I remain pessimistic about green detente, but I definitely and absolutely agree that we should keep our effort and try to engage with North Korea, in North Korea, both from the South Korean perspective and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we have moral obligation to do so. Thank you. 네, 저는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그린 대탕트에 대해서 어쨌든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길 바라고 이게 한국 측과 북한 측, 즉 양자 간일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협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멋진 발표를 해주신 네 분 연사님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서 세션 1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